저희 발표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성윤 디자이너와 그리고 다들이라는 단체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했을 때 저희가 어떤 전략을 펼쳤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갖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나눔의 집이라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 모두 위안부 할머님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저희 그 나눔의 집은 일제에 의해서 성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이자 위안부 인권 이슈를 지지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는 9분의 할머님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 나눔의 집의 니즈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생적 재정 구조인데요. 지금 현재 나눔의 집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 외부 후원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요. 약 80% 정도의 재정을 외부 후원 위주인데요. 이런 그 비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저희가 좀 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안부 이슈 알리기인데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9분의 할머니들이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이세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한 반 정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건강이나 이런 이유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상태예요. 이렇듯이 이 할머니들의 그 건강 상태도 있고 이런 이슈를 알리는데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안부 이슈를 알릴 수 있는 젊은 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안부 이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눔의 집의 니즈라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팀은 이 두 가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품 사업 활성화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아이템은 수제 비누 제작 프로그램인데요. 이 수제 비누 제작 프로그램은 그 나눔의 집에 방문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희망자를 한해서 소정의 참가료를 받은 다음에 2개의 수제 비누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된 2개의 비누 중에 하나는 이 나눔의 집에 기증을 하고 하나는 참가자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 참가자가 가져간 수제 비누는 가져가는 거고 나눔의 집에 기증된 비누는 기념품 형태로 나눔의 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료를 한 이후에 저희는 두 번째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로 선정한 아이템은 에코백이었습니다. 에코백은 상대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더 앞에 말했던 비누보다 더 높고 그리고 이슈 홍보를 하는데도 더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에코백을 했는데요. 에코백은 가방을 구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방을 매는 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위안부 이슈가 전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방을 선정했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고 김순덕 할머니께서 그 미술 심리치료 때 그렸던 그림인데요. 못다 핀 꽃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의 그 한과 슬픔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가지고 저희는 이 작품을 모티브로 삼아서 첫 번째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가방은 블루밍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첫 번째 블루밍백을 2010년 12월에 500장을 생산을 해서 2011년 4월 지난달이었죠. 이 모든 500장이 모두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방을 다 완료하고 나서 저희는 두 번째 가방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두 번째 가방을 제작할 때는 저희 디자인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이 디자인을 부탁하는데 김성윤 디자이너라는 분께 디자인을 부탁했고요. 두 번째로는 핸드메이드 동아리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다들이라는 단체와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세 단체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이 두 번째 블루밍백입니다. 두 번째 블루밍백은 2011년 3월 1일 4.1절이죠. 나눔의 집 3.1절 기념 행사에 맞춰서 딱 생산이 됐는데요. 2011년 5월 현재 120여 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루밍백이 좋은 의도를 언론에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한겨레나 동아일보 그리고 세계일보, 한국일보와 같은 언론 매체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네, 지지난달 이제 2011년 3월에는 KBS 희망릴레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를 주제로 이렇게 방송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김서윤 디자이너 그리고 다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방을 제작할 때 가방을 제작하기 앞서서 어떤 디자인을 할지를 정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전문 디자이너 고용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거거나 학생이 디자인한 것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의 가치도 전문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했다는 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문 디자이너 중에서 이런 사회공헌이나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던 분들을 찾기 위해서 상상마당에서 펼쳐졌던 상상마당에서 재능 기부를 했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의 그 연락처를 쭉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제품의 컨셉과 부합을 하고 그분께서도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참여 제안 메일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위안부 이슈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이런 재능 기부 의사를 표현해주신 김서윤 디자이너님을 선정을 해서 이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김서윤 디자이너님께서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좀 더 증진할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사회 공헌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의 그 니즈가 맞물렸고 서로 함께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두 번째 가방을 제작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졌는데요. 서로 현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를 하고 도안에 대해서 이 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가방뿐만 아니라 이런 기타 아이디어들을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끼리 조금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디자이너님께서는 아무래도 디자이너 분이다 보니까 미적 요소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안부 이슈 홍보잖아요. 즉 의미 전달이죠. 그래서 가방을 통해서 더 많은 의미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서로의 그 요소가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던 중에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김성윤 디자이너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엽서를 제작해서 그 엽서를 가방 안에 함께 넣어서 판매하는 게 어떠냐. 그 엽서 안에는 저희 그 가방에는 부족한 의미를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엽서를 가방을 구매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 가방을 구매한 고객이 엽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위안부 이슈를 알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엽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가방 안에 이렇게 엽서를 제작해서 함께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디자인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제작업체를 찾을지 수소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제작업체를 찾으려면은 그냥 동대문이나 이런 방산시장 이런 곳에 있는 그런 판촉물 제작회사나 뭐 이런 에코백 제작회사 이런 데를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이맘때쯤에 그 언론 기사에 보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한겨레에서 그 기사를 읽으신 다들 측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이 다들이라는 단체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에서 여성들의 그러니까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의 커리어를 개발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던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핸드메이드 교육을 받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분들이 서로 동호회를 제작해서 동호회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였거든요. 근데 저희의 블루밍백의 그 의도가 그 사회적 기업의 의도와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면은 그분들에게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렴한 단가에 그리고 좋은 퀄리티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제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들 분들과는 두 번째 가방 제작
한 단계별로 계속 미팅을 했어요. 뭐 인쇄업체 선정이나 뭐 원단 조사나 뭐 아이템 뭐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제작 진행을 서로 피드백하고 원단업체랑 인쇄업체도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아이디어도 교환해 가면서 미팅을 주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눔의 집에서 있었던 3월 1일자 추모행사에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이런 블루밍백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참가자 분들한테 홍보를 해왔고, 저희 다들이라는 단체와 고려대 사이프라는 단체를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파트너십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파트너십은 연애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십은 연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야겠죠. 공통분모를 찾아야겠죠. 저희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의 접점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점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서로의 접점을 찾은 이후에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파트너십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적절한 밀당인데요. 아무래도 파트너십을 진행하다 보면은 협상과 의견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좀 주장을 하고 의견을 주장하고, 그들의 의견에서 수용할 점이나 받아들일 점이 있으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심으로 대하라는 건데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고 있다는 신뢰감과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진행돼도 뭐 며칠 때 연락이 없고 뭐 며칠 주 동안 막 연락이 없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쪽에서도 얘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될 테고, 결국에 그런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신뢰감은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연애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소통하라는데요. 그 연인과 이렇게 하다가 싸울 경우에 자잘한 미스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게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잖아요. 파트너십도 그럴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가 산정이나 제작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큰 문제로 발생해가지고 단가 산정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소통을 통해서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십 구축과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부합이 안 하면은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죠. 또한 이렇게 의견을 서로 개진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로부터 좋은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가방이나 가방 제작이나 이런 의류 생산업체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문외한 일이었던 편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분과 다들과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원단의 재질은 어떤 게 더 좋고, 좀 더 세탁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저희는 솔직히 세탁 같은 건 잘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에 관심 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세탁할 때 이런 거 재질을 썼을 경우에는 뭐 인쇄가 떨어져 나갈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정보를 많이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그분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평행관계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어긋날 때도 있고 우리는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파트너십과의 그 관계 유지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쩔쩔매다가 그냥 그분들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성윤 디자이너와의 그 말씀하셨던 것다시피 그분은 아무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미적 요소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적 요소라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이 되는 것, 사람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이슈가 홍보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팔씨름이죠. 서로의 힘을 겨룬다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엽서 아이디어처럼 이런 과정에서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결과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는데요. 파트너십에 치중한 나머지 처음의 의도와 프로젝트 진행이 엇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인 내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PM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잘 진행되고 있구나,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구나, 쾌속선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내부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고 그 처음 의도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파트너십, 아무래도 프로젝트 진행을 하다 보면은 파트너십에 좀 소홀하게 될 경우도 많은데요.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지고 그리고 수시로 메일이나 연락 같은 거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이라 좀 바빴는데 연락을 못했다 이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 대학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험 기간이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네요. 이렇게 안부 인사도 종종 드리고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함께 활동상을 알리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분들한테 느낌을 주고 팀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엊그제 다들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들 분들은 가정주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권을 되시는 분들이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만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긴 좀 그런데 카네이션이나 한바구니 사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바구니 사드려봤어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되게 반겨주시면서 이렇게 아들한테 못 받은 거를 이렇게 너희한테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